가장 위대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인간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은 순수한 우리말인 것이다.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는 학자들은 사람은 삶이라는 말이 두 음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한다. 사와 리을 미음 사이에 모음인 아가 들어가 생긴 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참다운 삶을 사는 주체라는 뜻일 것 같다. 삶 이전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아니다. 삶 이후의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다. 이미 사람이 못 되는 것이다. 적어도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삶다운 삶을 가질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들이 옛날부터 사용해온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그렇다. 그 말을 쓴 이련은 불교 지도자이다. 처음으로 그가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동물적이며 본능적인 인간을 말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데 본래의 생각이 있었다. 개인은 물론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며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홍익인간의 정신은 채워질 수 있다. 그러면 참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언제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다. 만일 인간이 육체적인 일면으로 그친다면 많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육체가 즐겁게 살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족하다. 내용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대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필요한 물건을 많이 소유하며 그것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함이 인생의 전부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관이 반드시 향락주의와 통하게 되며 쾌락이 생활의 목적이 된다. 우리들 중에서도 60이 넘었으나 인생의 의의를 다른 면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관을 그대로 긍정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에 별 무엇이 있나? 즐기며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전부이지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강렬한 욕망이며 내버려 두더라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되기 쉽다. 그 사람들은 잘 살아보자는 말을 들었을 때도 돈 벌고 즐겁게 향락을 누려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잘 살아보자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 모른다. 그 뒤에 오는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물질 절대, 황금만능주의가 되며 향락주의로 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이나 사회는 물질과 향락 때문에 병들어 망하고 만다. 로마가 그런 운명을 밟았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의미 없이 생애를 끝내는 많은 향락주의자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참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의 또 한 가지 측면, 즉 정신적인 면과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인간은 참다운 삶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어떤 가치를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자가용은 타고 다니지만 예술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본다. 좋은 집은 갖고 있으나 학문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화려한 색깔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빈 수박과 같은 것이 아닐까. 자기 자신은 정신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공허감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는 진주를 돼지 앞에는 던지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 사람에게 진리, 믿음, 자유 등을 얘기하는 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칫하면 같은 과오를 범하게 된다. 참다운 삶은 적어도 물질에 의한 육체적 만족과 같이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은 참 삶이 무엇인지 모르며 또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난한 생활을 해왔다.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빈곤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우리들의 생활에 약간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계층이 서서히 탄생되었고 굶지는 않는다는 자신이 움트기 시작했다. 의식주의 기본적인 해결은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질과 경제적인 혜택임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돈과 물질이 제일이라는 생각이다. 돈 이상의 것이 없으며 물질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착각에 빠졌다. 누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 함이 누가 더 유능한 인간이 되었는가와 같아졌으며 누가 더 많은 소유를 지니고 있는가 함이 그 인격의 척도로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다. 여기에 뒤따라 일어난 것이 물질적인 경쟁이다. 빚을 내서라도 TV는 사야 인간 축에 끼는 것 같고 먼저 세탁기를 사들이는 사람이 보다 훌륭한 가장인 듯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다. 못이 날개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으나 어떤 자를 가졌는가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가리게 되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며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일수록 물질과 돈에 대한 관심은 더 심하게 부각된다. 심지어는 부당한 수단을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무자가 구정에 고향을 찾아가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심정이나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자랑을 느끼는 마음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어지고 말았다. 오늘은 개인들의 생활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풍토가 마찬가지로 되었다. 우리 시대의 각광을 받는 사람들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들이다. 수많은 대학 출신들이 그 밑에서 삶의 수단을 얻어야 하며 심지어는 교육까지도 경제를 위하며 기업인들의 손 밑에서 운영되어야 할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흐름까지도 경제 만능과
황금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옛날부터 이렇게 성장한 사회의 역사는 길지 못했으며 그런 민족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지 못했다. 로마의 예도 들었으나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선 중요한 것은 교육의 결과를 살리며 문화적인 참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해마다 수만을 헤아리는 대학 출신이 배출되고 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며 문화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문화민족이 될 수 있고 물질과 경제 일변도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소홀히 여기고 있다. 한 다리가 길고 한 다리가 짧은 동물이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한쪽 날개는 5m나 길면서 다른 쪽 날개는 1m밖에 안 되는 새가 있다면 그 새가 새고시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그 비극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그 비극의 결과는 사회와 역사 전반에 걸친 중대한 문제가 된다. 특별히 어떤 계층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대학 출신의 여성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물질이나 경제 이외의 생활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교육계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신들과 사회의 미래로 연장되었을 때는 커다란 과오이며 불행임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산다는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적 가치를 위한 값 있는 삶을 이야기했다. 예술이 돈보다 귀하며 진리가 경제보다 앞서며 문화가 부강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 또 한 가지의 참된 삶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르게 사는 일이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는다. 개인적으로는 의롭게 산다는 뜻이며 사회적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의롭게 산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뜻을 좀 더 높여 간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이며 인륜에 맞게 산다는 뜻이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인륜에 맞게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옛날부터 오륜이라는 말을 써왔다. 한 개인이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5가지 인륜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인륜은 사람다움의 질서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되며 또 그 규범을 소홀히 여길 수도 없다. 선한 질서를 우리들이 만들어가며 그 선한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윤리적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일이다. 나무가 자랄 때는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는 법이 없다. 가지런히 바르게 자랄 때 제멋구실을 한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윤리적인 생활은 사회가 형성되며
성장하는 기초적인 과제이다. 옛날 절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본위의 정치를 논하면서 국가는 모여서 살기 위해 필요하나 국가가 존속되는 것은 선한 정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먹고 살기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한 윤리적 생활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가의 의미는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과 사회를 위해 도덕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악이 없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선이며 악인가를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나 악을 멀리하고 선한 질서를 찾아 살아야 함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또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생활이 악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이웃에게 고통이나 불행을 주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반윤리적인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 보자. 가장 값있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낮은 생활이며 정신적 가치를 찾는 일이 그보다 중요한 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의의를 구현하면서 바르게 사는 일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는 일이 아니겠는가. 특히 불행한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며 혼란과 무질서에 허덕이고 있는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값있는 생활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을 알았다.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보다도 이웃을 자신의 행복이나 안보를 멀리하고도 사회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뜻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들 자신도 힘이 미치는 대로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정성껏 일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강요될 문제는 아니다. 또 그것은 거절할 수도 있는 태도이다. 그러나 가장 값있는 귀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이다. 그러한 삶을 무시하면서 명예, 지위, 영광을 원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며 사회에 대한 죄악이 된다. 명예를 위해 슈바이처가 되려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한 인물이다. 말없는 봉사가 슈바이처를 만든 것이다. 인도의 성자 간디의 영광을 탐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간디와 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단식하며 죽음을 택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데 삶의 아이러니가 있다. 따져보면 하나의 밀은 썩어야 한다.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는 노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양보해야 한다.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의 밀로 봉사하는 일이다.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임을 알도록 되어 있다.